입주해본 사람이 알려주는 입주 절차. 안녕하세요. 청약스쿨입니다. 오늘은 신규 아파트의 입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입주라고 하면 내야 하는 돈만 다 내면 되겠지? 라고 쉽게 생각하겠지만 막상 해보면 뭔가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은 신규 아파트 입주 절차에 대하여 순서를 정해놓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전 점검.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제일 먼저 사전 점검을 합니다. 보통 사전 점검은 입주 지정 기간으로부터 한 달쯤 전에 날짜가 정해집니다. 대부분 주말 껴서 운영하니 꼭 시간 내서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점검의 제일 큰 목적은 하자 접수입니다. 입주하기 전에 세대 내부에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주하고 나서 신청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때 웬만하면 체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전 점검 때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들이 단지에서 상담을 해줍니다. 보통 신규 아파트 입주 시에는 등기가 나오진 않은 상태로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 은행에서나 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당장 담보대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주는 은행이 어느 은행의 어느 지점인지 혹은 담당자 전화번호라도 먼저 알아놓기 위해서라도 사전점검 행사장에서 정보를 얻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2번 입주 지정 기간 60일. 사전점검 행사가 끝나고 약 한 달 정도 뒤부터 입주 지정 기간이 시작됩니다. 물론 세대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입주 지정 기간은 보통 60일 내외로 이 60일 안에 미리 일정을 맞춰서 잔금을 내고 이사를 오면 됩니다. 2-1번 잔금대출 은행 업무. 혹시 잔금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약 2주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 입주 전에 제일 먼저 대출 신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2-2번 이사 예약. 은행 업무를 보시고 대출이 실행되는 날짜도 나오고 내 이사 일정이 나왔다면 이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입주 아파트는 최초 입주 시기에는 아무래도 입주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다리차나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이 겹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사 예약을 한 개의 라인에 동시간에는 한 세대만 이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홈페이지 혹은 전화 예약으로 꼭 이사 예약하는 방법을 체크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2-3번 입주증 발급. 입주하기 전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딱 한 종류만 있어서 그것만 내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 여러 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잔금, 발코니 확장 잔금, 유상 옵션에 대한 잔금, 중도금 대출 후불 이자, 선수관리비 예치금 이렇게 총 6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입주 전에 중도금 대출을 다 갚아야 하는데 제일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도금 대출은 어차피 잔금 대출 받을 거니까 입주하고 나중에 이자 내면서 천천히 갚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중도금 대출은 입주 이후까지 가져갈 수 없는 대출입니다. 입주하기 전에 전부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잔금 치르실 때 다 상환하고 상환 영수증을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후불 이자는 이자 후불제로 계약하신 아파트에만 해당되며 최초 중도금 대출을 실행시킨 날부터 입주 지정 기간 전날까지 발생된 이자를 나 대신 시행사가 납부를 해준 것이니 은행이 아닌 시행사의 계좌로 이체해줘야 합니다. 특히 이 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은 반드시 발행받으셔서 입주지원센터로 내야 하는 서류이니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수관리비 예치금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전부 돌려주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행사가 아닌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되는 금액이라 관리사무실에서 확인받고 영수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같은 경우 혹시 선납 할인이 적용됐다면 최초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과 다를 수도 있으니 입주지원센터에 전화해서 금액 조회를 하고 이체를 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입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챙겨가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혹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을 못해서 대리인이나 가족이 대신해서 업무를 진행할 경우 어떤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도 알아보셔서 2번 방문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전화 문의로 꼭 알아보세요. 3번 키불출. 위의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입주증을 받으시면 키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공사를 하신다면 이사 전에 미리 키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하니 이 부분도 입주 전에 고려하세요. 대부분의 신규 아파트는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사를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입주 청소나 줄눈 시공이나 탄성 코팅 같은 몇 가지는 잔금 치르지 않아도 미리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사업지도 있으니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4번 취득세,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세는 준공일 혹은 잔금 치른 날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보존 등기 신청일 혹은 잔금 치른 날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셀프로 할지 아니면 법무사에 맡길지. 대부분 입주 지정 기간일이 시작이 되면 입주자 대표 협의회에서 단체 법무사 한 곳을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워낙 다들 다르니 수수료를 알아보셔서 단체 법무사로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법무사로 맡기시든지 혹은 셀프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든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은행과 연계되어 있는 법무사로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입주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자세한 사항은 사업 주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입주 안내문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돈만 납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듣고 나니 많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중간중간 모르는 게 있다면 입주지원센터에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